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500선에 과연 안착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개선과 그리고 국내 상장사의 실적 성장에 힘입어 이 지수가 역대 최고점을 넘을 수는 있겠지만 호실적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지수 상승이 다시 한번 또 제한될 수 있다라는 관측 또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 주요국의 10월 경기 지표와 그리고 한국의 10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된다며 이들 지표가 가리키는 지속적인 호조 가능성은 이 추동력을 갈망하는 시장의 명징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월말에서 월초 지표의 개선과 중립 이상의 3분기 실적 환경은 경기 자신감 회복과 함께 경기 민감 대형주로의 시장 주도권이 재이동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2,470선에서 2,52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불어 KF투자증권연구원 또한 이 3분기 실적이 46%가량 진행된 26일 기준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26조 4천억 원으로 당초 시장 예상치 대비 51%를 달성했다며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깜짝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어느새 이제 10월의 마지막입니다. 이번 한 주도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 상황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증시온에어 일부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27일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하면서 이 종가 기준 2,50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와 또 국내 기업의 호실적 발표가 잇따르면서 이 외국인들의 매수폭을 계속해서 넓히는 모양새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와 또 2.8% 전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과 기관입니다. 동반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30억 원, 또 기관에서는 958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965억 원을 매수하면서 문을 닫았는데요. 자세한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0.64% 오른 2,496.63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나스닥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전일 급락에 따른 기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총 상위 제약 및 반도체주의 강세로 1%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관이 홀로 718억 원가량 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50억 원, 또 140억 원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장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입니다. 코스닥 시장 1.38% 오른 689.97포인트에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과 또 서비스업, 이 증권, 운수창고, 비금속 광물, 건설업, 의약품, 전기전자 등이 1%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반면에 통신업과 전기가스업, 은행, 유통업, 금융업, 의료정밀 등은 떨어지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3만 4천 원가량 오르면서 265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동주 SK하이닉스는 300원 내리면서 78,4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와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오르는 반면에 이 현대차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은 내리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와 LG화학 등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이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LG화학과 네이버, 포스코 순으로 사들이면서 장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기업은행 순으로 장을 닫았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또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장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LG화학, 또 삼성전자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바이오로메드, SK머티리얼즈, 또 신라젠 순으로 사들이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2등으로 파라다이스, 3등으로는 SK머티리얼즈 순을 사들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휴젤, SFA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문을 닫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엔도텍을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신흥 SEC, 앱클론 순으로 팔아치우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내년 글로벌 유가 흐름에 대한 시장 예상이 분분한 가운데 이 유가는 안정적으로 제품 수요 위로 대체적으로 마진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업계는 수요 증가와 미국 증산과 석유 수출과 기구 감산, 그리고 일시적 공급 과잉 등 이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서 이 향후 유가 변동과 정유 시황을 점치고 있습니다. 30일 관계업계 및 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 기업들은 2018년 자본 예산 및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 유가 추이와 시장 예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국제 유가입니다. 2.39% 오르면서 53.90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뉴욕 증시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기 FED 차기 의장을 누구로 지명할지 증시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FED 이사와 촌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가운데 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비둘기파인 파월 이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파월을 지명한다면 현재의 통화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줄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미국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0.14% 오르면서 2만대 마감을 지었습니다. 바로 23,434.19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2.20% 오른 6,701.26포인트의 장을 닫았고, S&P 500 지수 또한 0.81% 오르면서 2,581.07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에 이어서 또 유럽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주요국 증시는 27일 유럽 중앙은행의 완만한 테이퍼링 발표 효과가 이어지면서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완만한 테이퍼링과 기존 제로 금지 유지 방침을 천명한 EBC의 전날 발표에 따라서 이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난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이 특히 투자 심리를 자극한 덕분에 이 유럽 증시는 전날에 이어서 호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영국입니다. 0.25% 오르면서 7,505.03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프랑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그 지수 0.71% 오른 5,494.13포인트의 장을 닫았고, 이 마지막으로 독일 닥스 지수는 0.64% 오르면서 13,217.54포인트의 장을 닫았습니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2,511.66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691.86포인트 찍으면서 좋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확인해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1.02% 오르면서 268만 1,0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일 대비 27,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입니다.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르면서 15만 9,500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0.63%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 종목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일 대비 4,500원가량 하락하면서 33만 6,500원의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5만 9천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1.37%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롯데 종목들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롯데 지주 종목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 보이더니 이 전장에는 10만원가량 하락하면서 6만 5천원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이 전일 대비 60.84% 등락률 하락하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또한 0.66%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134만 5천원에 현재가 출발 예상 중에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역시 화장품주들이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도 빨간불 켜면서 좋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만원가량 상승하면서 32만 5천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락률은 3% 넘게 상승률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24,400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주 대비 1.46%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입니다. 116만 9천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주 대비 0.09%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태광산업입니다. 전주 내내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118만 2천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입니다. 전일 대비 2천원가량 상승하면서 66만 8천원의 현재가 준비 중에 있고요. 등락률은 0% 넘게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푸드입니다. 2.63% 내림세 이어가면서 59만 2천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3% 내린 115만 원의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지입니다. 2,500원가량 상승하면서 14만 9천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카카오 종목입니다. 0.35% 오른 현재가 14만 4천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입니다. 3,700원가량 하락하면서 17만 1,3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 전주 대비 2.06%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CJ홈쇼핑입니다. 전주에도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 오전장에도 등락률 변함없이 19만 7,20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주 대비 2,250원가량 상승하면서 2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19,9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1.27%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27,00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 예상 중에 있습니다. SM입니다. 전주 대비 800원가량 상승하면서 33,700원에 현재가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전주 대비 2.43%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종목 0.98% 오르면서 7,23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사입니다. 27,850원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시장 흐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 온에어 1부 먼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한번 전해주시죠.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최고치 기록하면서 문 닫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보다 16포인트가량 상승한 2496.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에 순매도였던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1267억 원가량 물량 담았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억 원과 950억 원씩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철강주가 포스코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철강금속 지수가 3.5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시현했습니다. 서비스업과 증권, 운수창고와 비금속 광물 등도 모두 1%대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은행과 유통업 등은 모두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네이버와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오름세를 기록한 반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전거래일보다 9.36포인트 상승하면서 689.9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41억 원과 130억 원씩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홀로 713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가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반도체와 정보기기, 오락문화, 제약과 화학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출판 매체 복제가 업종지수 3% 이상 낙폭을 시현했고 섬유의류와 운송 장비 부품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4분기에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6% 이상 오름폭을 보였고 인터플렉스도 3분기 깜짝 실적 소식에 4%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도 모두 1%에서 6%대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로엔이 4% 이상 낙폭을 시현했고 휴젤과 펄어비스, 서울반도체와 SFA 등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상승한 1130.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롯데 관광개발 종목입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단체 관광객의 한국 여행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행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롯데 관광개발이 전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은 지난 3월 이후 자사 사이트에서 내렸던 한국 여행 상품 소개를 다시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풀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롯데 관광개발 종목의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5%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0원 상승하면서 12,100원 선에서 이틀째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고려아연 종목입니다. 고려아연의 3분기 어닝 쇼크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증권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고려아연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87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가까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2,400억 원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6월에서 8월 판매 가격과 7월에서 9월 원가의 일시적인 불일치성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이 같은 일시적 불일치가 가져온 영업이익 감소 효과는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판매 가격과 원가의 불일치 현상이 약 200억 원의 이익 증가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고려아연 종목의 주가 흐름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2.67% 가까이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4,000원 떨어진 51만 원 선에서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옴니텔 종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퀀텀이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옴니텔이 역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옴니텔은 빗썸의 운영사인 btckorea.com의 지분 88.89%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빗썸에 따르면 퀀텀 거래량은 전 세계 퀀텀 거래 시장에서 51%의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퀀텀은 비트코인의 가치 전달 기능과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에 대한 기술적인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현재 공급망 관리와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가상화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짚어드렸던 옴니텔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36% 정도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원 상승한 5,630원에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입니다. 앱클론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신약 개발사인 앱클론이 위암과 유방암 치료제의 항체 특허 기대감에 사흘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4일 앱클론은 위암과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단백질인 HAER2에 결합하는 항체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체 신약은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과 병용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항체이며 한국과 호주, 러시아에서도 특허가 등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앱클론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6.92% 가까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42%로 또 등락률 오르면서 현재는 8,600원 상승한 55,400원 선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까지 전일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주요 증시 역시 혼조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4%가량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2,008.45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와 기술 종목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니케이 지수 1996년도 7월 이후에 21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22,0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구원 지수입니다. 가구원 지수는 0.24% 내렸습니다. 1709.11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장 막판에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7% 오르게 되면서 3,416.81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상하이 증시 대형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하면서 역시 22개월 내 최고치를 갈아치웠었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월 30일 월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부터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선에 안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네, 오늘 출발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지수 움직임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0.46% 가까이 상승폭 시현하면서 11.53포인트 상승한 2,508.16포인트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0.29% 정도의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2.04포인트 상승한 692.01포인트로 양장 모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모습 나오고 있는지 역시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업종이 더 많은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름권 제일 상단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1.60%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은행업종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업종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까지도 현재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통업종도 0.52%가량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섬유 의복업종과 증권업종 그리고 의료정밀업종까지도 현재 계속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밀려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철강금속업종도 오늘은 또 쉬어가게 되면서 현재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험업종과 통신업종 그리고 음식료업종까지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오늘 1%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를 또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1.62% 상승하게 되면서 269만 7천 원 상단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역시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IT주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2.17%가량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8만 원 선 터치를 하게 되면서 8만 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2% 소폭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15만 9천 원 상단에서 역시 탄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바로 빨간불 켜주다가 현재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한 상황입니다. 0.34% 밀려나게 되면서 8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업종 중에서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0.88%가량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3만 8천 원 하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만도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14% 급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만도는 오늘 현대기아차의 중국 사업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역시 만도에까지도 강세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2만 7천 원 상단에서 역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또다시 한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종목이 2.38% 오름세 나와주게 되면서 현재는 32만 2,500원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급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재개가 된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거래 재개 첫날 오늘 하한가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현재 21.43%가량 급락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17,5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종목이 현재는 5.53%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재상장 이후에 오늘 역시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가치 상승에 주목을 하고는 있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1만 3천 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게 집히는 업종으로는 현재 오락문화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이 사드 보복 완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터 업종들의 상승세가 다시 한번 또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40% 오름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컴퓨터 서비스 업종과 통신 방송 업종 그리고 정보기기 업종까지도 모두 계속해서 상단권에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반도체 업종과 운송 업종 그리고 제조 업종과 제약 업종도 현재 계속해서 소폭 선방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타 서비스 업종과 출판 매체 그리고 유통 업종이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셀트리온 종목이 0.86%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역시 17만 3,500원 하단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 종목이 현재 0.63%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1만 8,500원 상단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는 로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종목 오늘은 2.07%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 10만 4,300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3.05%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2만 3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 정부의 사드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종목도 역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 현재는 1.85%가량 상승분을 켜주게 되면서 27,500원 상단까지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M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성장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현재 2.89%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33,95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엔터 업종들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 나타내주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종목도 역시 빨간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83% 계속해서 오름세 시원해지게 되면서 35,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12%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현재는 39,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은 또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수급 동향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먼저 거래소부터 현재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혼자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29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팔자로 전환하면서 57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전거래일에서의 매도세 계속해서 오늘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673억 원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64억 원, 기관은 35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고 외국인은 85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오늘 개인이 173계약, 기관이 1075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그리고 외국인은 1267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흐름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메리츠종금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보령제약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78% 가까이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신약인 카나브에 기반한 복합제 출시와 그리고 본격적인 매출 발생에 따라서 마진율 개선이 기대가 됐지만 자사 제품 간의 카니발리제이션이 발생하면서 카나브 패밀리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매출액 성장을 위해 도입했던 하루날과 베시케어 그리고 트루리시티의 매출 발생에 따라서 매출 원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47%포인트 상승한 점도 영업이익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판단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카나브 패밀리의 수출 계약 총액이 5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 국가의 허가 정책에 따라서 일단 출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합제 매출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판매 병원 확대 등을 위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며 이뿐만 아니라 카나브 판매 확대를 위해서 신규 채용한 영업 인력에 의한 이 매출 증대 효과와 그리고 신규 도입 상품들의 이익 기여 역시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 종금증권에서는 오늘 보령제약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보유로 일단 하향을 하고 적정 목표 주가는 41,000원을 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령제약 종목 오늘은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보령제약 종목의 오늘 오전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13% 정도의 상승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50원 상승하면서 39,3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령제약 종목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종목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네이버 종목입니다. 네, 네이버 3분기 실적에 관한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오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 먼저 들려주실까요? 두 번째 네이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본업과 라인이 모두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2017년 3분기 실적은 영업수익이 1조 2천억 원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3,1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와 오늘 리포트의 추정치를 모두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포털 광고와 라인 광고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이버 광고 부문의 매출액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6% 가까이 증가한 1,1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비즈니스 플랫폼 매출은 5,4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시 좋은 실적을 견인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회사인 라인 역시 퍼포먼스 광고의 가파른 성장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이버와 라인은 3분기까지는 4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하면서 기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들이 빠르게 추가가 되면서 네이버 플랫폼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네이버는 텍스트 검색 이외에도 음성과 이미지, 대화형 검색과 컨텍스트 검색 등 다양한 검색 옵션을 추가하면서 빠르게 검색 시장 장악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페이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AI 기반의 개인화된 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력 채용과 신기술 홍보에 따른 비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훼손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키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리포트의 시각에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안정적인 포털 광고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라인 메신저의 수익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네이버 이익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다소 해소가 됐고, 그리고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소외되었었던 주가에도 앞으로는 분위기 반전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IBK 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이 모바일 광고 성장세를 고려해 봤을 때 2017년도, 2018년도에 EPS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하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목표 주가 또한 103만 원으로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또 배달의 민족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반전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9시 30분 구간 현재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두 번째 네이버 종목의 현재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장까지 모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폭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면서 87만 9천 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네이버 종목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키움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KTNG 종목입니다. 네, KTNG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실적보다는 전자담배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또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KTNG의 3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은 4,217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삼공사의 광고 선전비 감소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점은 전사 실적에 긍정적이었지만 신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은 수출 담배의 ASP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임금 인상 소급분 반영으로 인건비가 1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던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담배 수출의 ASP는 하락은 프로모션에 따라 통상 등락이 있었고 계약 단가를 매년 인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수출 담배 ASP가 다시 회복된다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와 4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곧 출시될 전자담배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계속해서 모았었던 KTNG의 전자담배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회에서는 공개되지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신제품은 11월 달 중에 출시가 될 예정이며 11월 초에 제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신제품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는 첫 번째는 담배의 맛, 그리고 두 번째로는 냄새 감소 여부, 세 번째로는 가격 등으로 판단이 되며 해당 제품의 초기 소비자 반응에 따라서 KTNG 실적 기대치와 밸류에이션에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리포트 분석입니다. 따라서 최근 아이코스의 점유율 확대 추세는 KTNG 이익 증가율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 올해 배당금의 상향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고 이 전자담배 신제품 기대감이 유효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리포트에서는 KTNG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만 2천 원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본 KTNG 종목, 그렇다면 이 종목도 역시 오늘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93%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떨어진 10만 6천 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KTNG 종목의 주가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포스코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착실한 가격 인상과 그리고 4분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먼저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7조 2,550억 원, 영업이익은 7,218억 원, 그리고 세전이익은 9,18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23% 가까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 1,2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전분기 대비는 15% 가까이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포항의 3고로 개보수 완료로 3분기 판매량은 890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향후 분기 판매량이 900만 톤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평균 판매 단가는 전분기 대비 낮아졌는데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의 후행과 그리고 일시적인 제품 믹스 변화가 배경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철강 자회사들의 실적 호전과 그리고 비철강 자회사의 호조로 3분기 연결과 별도 영업이익의 차이는 전분기와 비슷하게 4,039억 원 정도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9,100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6%, 전분기 대비는 26%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3분기 더딘 판가 인상으로 4분기 판가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실수요가향으로 가격 인상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오늘 리포트의 판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와 함께 목표 주가, 투자 의견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초중반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이 중국 철강 가격 조정이 배경으로 작용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광석 가격은 이미 60달러 선까지 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와 철강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이 4분기 실적 증가의 방향성 또한 뚜렷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7,218억 원, 그리고 연결 영업이익은 1조 1,257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이 당초 우려했었던 가격 인상이 진행되면서 4분기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에 따라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가 지속이 되며 세 번째로는 글로벌 동종업계 대비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 또한 매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본 포스코 종목 현재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던 포스코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0.29%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원 상승한 34만 1,500원 선에서 주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스코 종목까지 현재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통해서 4가지 종목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거래 정지 1년 3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대우조선해양이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 9시 39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18.97% 하락세 이어가면서 1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들이 출자 전환한 주식 가격은 주당 43,350원입니다. 거래 재개 첫날에만 60%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출자 전환 주식들은 록업이 걸려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양 사태를 겪었던 동양의 경우도 2014년 6월 거래 재개 첫날 기준 가격이 호가가 등 범위에 하단해서 결정된 데 이어서 이 하한가까지 주가가 내려가면서 출자 전환 주식을 보유한 채권자들에게 큰 타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이 현대위아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오전장 4%대 넘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네, 9시 40분 구간입니다. 오늘 오전장 두 번째 특징주 현대위아 6.67% 내린 6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위아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4% 줄어든 151억 원으로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를 67% 밑돌았습니다.
이 차량 부품 영업이익은 278억 원, 기계부분 영업손실은 1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현대위아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올해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를 밑도는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기업 내실 개선으로 내년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최근에 SM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SM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82% 오른 3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연구원은 이 SM의 대표 아티스트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4분기부터 재개됐다며 동방신기의 활동은 내년 1분기부터 이 동사 실적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동방신기의 이달 국내 컴백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11월부터 일본 돔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해외 공연이 가능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역대급으로 강해지면서 올해 중국 활동 없이도 이 사상 최대 모객 수를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호텔신라입니다. 네, 호텔신라가 오늘 오전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3분기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호텔신라입니다. 오늘의 네 번째 특징주 6.85% 오르면서 7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호텔신라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조 672억 원과 30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8%, 또 19.8% 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49%가량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오늘 오전장, 오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양시장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 한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롯데 지주 우선주인인데요. 이 상한가 8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전주만 해도 재상장 첫날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오전장 시초가 64,000원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호텔과 레스토랑 또 레저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롯데관광개발이 동반 빨간불을 켜면서 24%대 넘게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 YB로드가 전주 대비 14.01% 오르면서 3일 내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4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흥국화재 우선주, 이 3분기 순이익 47억 원이 전년 대비 75%가량 하락하면서 네,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오늘 오전장부터 상승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11.71% 오른 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의 오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P인데요. 네, 전주 대비 5.92% 오름세 이어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345원입니다. 네, 하락률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 대우조선이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년 3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네, 등락률 또한 거의 20%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 우선주입니다. 현재 시각 14.95% 내린 6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롯데그룹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제과 종목 역시 15.52% 내린 1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은 서울식품 우선주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12.08% 내린 7,8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입니다. 역시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 켜면서 8.46% 내린 2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특징주에서 살펴봤던 현대 위아 종목입니다. 이 서비스 센터 영역을 높이는 경진대회가 개최됐다는 소식과 함께 6.67% 내린 6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첫 번째 종목은 앱클론입니다. 네, 앱클론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동반 19% 넘게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8.20% 오른 55,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H엔터입니다. 오늘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7.31% 오른 4,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뉴보텍입니다. 오늘 오전장 역시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17.21% 오른 2,5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쿠첸입니다.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갑니다. 현재가 11,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등락률 또한 15% 넘게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윈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1% 오름세 이어가면서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재가는 1,2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승률 오늘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제스타인데요. 네, 오전장부터 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니 네,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27% 오른 1,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락률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하락률 첫 번째 종목 삼보산업입니다. 9.37% 내림세 이어가면서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스터블루입니다. 6.21% 내림세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출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000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영화테크입니다. 6.37% 이틀새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현재가는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서울입니다. 네, 6.57% 내린 1,8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엔도텍 5.35% 내림세 이어가면서 24,000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또 각 증권사에서는 시장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는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2018년 주식 전망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전달하고 있습니다. 액티브로 간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2018년에 우리 코스피 지수는 관성의 법칙을 따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와 2005년부터 2007년의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수는 외부에서 별다른 충격이 없는 이상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만든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익 레벨업을 주도했던 업종들의 이익 성장보다는 안정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이익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는 IT와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 금액이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인터넷과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에서는 2017년 들어 사상 처음으로 IT와 헬스케어 시가총액 비중이 시클리컬인 에너지와 산업재, 소재 업종을 역전했다고 합니다. IT와 헬스케어 산업의 선진국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신규 성장 동력이 신흥국에서 출현했다는 점에서 IT와 헬스케어 섹터를 중심으로 이익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강세장에서의 주도 업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2018년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을 주도해 나갈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을지 리포트의 분석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철강과 조선, 그리고 자동차와 석유, 화학,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이 메인 주도 업종들의 공통점은 이 수출을 주도했다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거 주도 업종의 주가 상승 국면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코스피와의 수익률 격차가 더욱더 커진다는 점인데요. 2018년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하드웨어는 3년차, 그리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는 2년차로 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기계적인 인덱스형 전략이 유효했다면 내년에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액티브형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실제 기준금리가 적정금리를 넘어설 때 또는 B2B와 커머더티 성격이 강한 이 반도체와 장비 업종의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비중을 넘어설 때 주도 업종은 끝이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선택의 가정을 최소화해서 이 허를 찌를 수 있는 액티브 전략 또한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이 올해보다 경기가 좋다면 이 얼리 사이클리칼 소재보다는 레이트 사이클리칼 산업재 섹터에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며 이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감안해봤을 때 방산과 기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오리온과 아모레퍼시픽의 투자자들이 열광했던 이유로 이 내수주가 수출주로 변신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화할 수 있는 이 게임과 그리고 수출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엔터 업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올해 카카오와 LG화학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는 이 기존에 투자했었던 사업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투자 회수기에 진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바탕으로 다시 한번 2018년도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